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진우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선별적 복지론이 목소리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정부의 공약 가계부를 살펴보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7조 4천억에서 늘어나서 2017년이 되면 42조 6천억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약 재원은 5년간 134조 8천억으로서 세출계획 84조 1천억, 세입 확총 50조 7천억으로 마련합니다. 그 돈으로 노령임금도 주고 무상보육도 하고 사병들 봉급도 2배로 올립니다. 놀라운 건 세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꽤 맞춘 가계부란 거죠. 가정주부들의 가계부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세 면세 기준을 낮춰 2조 9천억을 더 마련하는 건 알겠는데 비과세 감면 정비로 18조,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2천억을 더 걷겠다는 건 탁상공론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부의 가계부대로 돈이 그친다 해도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야 될 겁니다. 135조라는 계산 자체가 터무니없게 적게 잡은 것이니까요. 솔직히 말해 지금 편하자고 다음 세대에 짐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4%는 되어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른 게 아닐까요? 8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이 결산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에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정책과 정치 현안에 관해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다음 달 4일 대입 수시 모집 원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문제군요. 자기소개서 학원은 물론 대행업체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2부에서 만납니다. 우리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알래스카 북부 해역에서 시추 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에서 위성전화로 아라온호를 연결해 현지의 상황과 탐사 활동에 관해 알아봅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읽는 세상 준비되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박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자회담을 다시 제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담이 이뤄질 경우에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민생하고 국정원 문제를 동시에 함께 그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자회담식으로 하는 것은 뭐 좀 여전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양자회담을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한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또 성토까지 했네요. 예, 남북 간에는 격 문제로 대표의 격 문제로 회담이 무산되더니만 여야 간에는 또 3자냐 5자냐 2자냐 뭐 이런 문제로 그렇군요. 예, 그런데 감사원장 전임 감사원장이죠. 네. 양근 씨 사태와 관련해서 인사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23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저께 임식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그 4대강 감사 번복과 관련한 거다. 이런 그 관측과 더불어서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하고 인사갈등설이 함께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처음엔 4대강 문제였죠. 그런데 네, 지금은 감사위원 문제로 돼 있죠. 예. 그 어제 그 이임사에서 양 감사원장이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 힘을 썼는데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 뭔가 좀 이 외풍이 있었던 듯이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을 흔드는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청와대 해명, 감사원 인사제도 정비 이런 걸 또 함께 촉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결단이라는 말을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특별대표가 어제 방북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양에서 북한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것 같고요. 육자회담 관련 회원국들의 비핵화 요구 또 의견 이런 걸 북측에 전달하고 또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논의도 좀 함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은 지난 6월 중국 방문했을 때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각종 대화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죠. 일각에서는 이 남북한 관계가 좀 호전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속에서 이 북한하고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이고요. 또 미국의 데니얼 러셀 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또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다음 달에 한중일 3국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재개에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겠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결국은 육자회담으로 또 가게 된 것 같군요. 네. 육군사관학교가 기강 쇄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들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생도 간의 성폭행 또 미성년 성범죄 이런 또 사고가 있었죠. 예. 그래서 기강 쇄신 방안을 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금원, 금연, 금주 이 상금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성교제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는데 1학년 생도에 이성교제를 금지를 한답니다. 또 같은 중대 생도 간의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 근무 장명, 군무원 간 이성교제 역시 금지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좀 우스갯 얘기로 1학년 생도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 만날 수도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그 미국 그 웨스트 포인트의 경우에 이 교내에서는 상금 원칙을 지키도록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놔두는 편이라 그러고요. 유럽 사관학교들은 상금 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당정이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죠? 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지난 21일에 현행 그 6단계인 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 개편안 발표했는데 여기에 산업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됐고 이 누진 체계 역시 결국 돈 많은 사람들 덜 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새누리당 제사정책조정위원회하고 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 그리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하고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9월 말까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야당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10월 초에 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겠다고 하네요. 예, 재능교육 노사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2075년 만에 갈등을 마친 셈이네요. 예,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어제 그 최종 합의문 조인식까지 이제 열었고요. 노사가 단체 협약 원상 회복과 해고자 전원 복직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년 8개월 동안에 굉장히 그동안 협상이 많긴 했어요. 그런데 별로 이제 실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교섭을 해서 이제 협상안이 타결이 된 거고 이에 따라서 202일 동안 해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인 그 조합원 두 사람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좀 그 다른 그 회사들도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이 전세 보증금이 평균 1억 원을 처음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르는 건 많고, 요새 안 그래도 지금 전세 대란인데요. 예. 주택금융공사가 이 전국에 만 20세에서 59세 가구주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 실태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이 평균 1억 183만 원이고요. 2009년 조사에 비교를 해보면 불과 3년 사이에 55.8%가 뛰었다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뛴 거죠. 이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 53.5%는 그런데 보증금이 5% 이하로 올라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현실적인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급여 오르는 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근데 우리 현실은 지금 도저히 월급 오르는 것으로는 지금 전세 자금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대란이라고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국정원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장기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27일째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결산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상임위에는 불참하고 있죠. 어제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 9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 정책과 현안의 여당 입장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당무를 시청합 광장에 친 텐트 안에서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또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야 할 저희들이 정무적인 일은 또 시청 광장에서 보고요. 예.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보고 양쪽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청에서 그 시민들과 많이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책상에서 정책을 하시는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월세 폭등 때문에 많은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실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생생한 전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는 그 정책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군요. 안 그래도 전월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제 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내일 발표될 그 전월세 대책의 핵심을 전월세 저금리 융자, 그리고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감액, 그리고 공공부문 임대 민간 참여, 이 참여 기업도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금리 융자라거나 또 세금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 사업에 민간을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세입자에게 결국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이제 발표도 되었습니다만 목돈 안 되는 전세와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이 실효성이 좀 의문이거든요. 이 전세 수요가 많은데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 보증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실제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얼마 없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세금 감액을 하는 경우들도 전월세 세입자들이 지금 굉장히 주거 빈곤층인데 실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세액이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 감액 자체가 실효성이 좀 별로 없다는 문제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전세난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매매가 정상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김기현 의장도 이야기하고 이제 당 쪽에서 발표를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전세값이 부족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는 세입자들에게 지금 다시 이제 오른 전세금만큼 더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도록 하거나, 또는 오히려 아예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줄어들었으니 아예 조금 더 빚을 더 내서 집을 아예 사라. 이런 말하자면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세입자들이 대출 받을 여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매우 좀 위험한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을 해서 전월세 값을 진정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없어서 지금 월세도 들어가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주택 바우처 같은 제도를 좀 확대 시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980조를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OECD 기준으로는 1,160조가 지금 넘는데,
그런데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오른 전세를 빚을 더 내서 전세금을 내라. 정부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네. 또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도 그대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또 새누리나 일부 주택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빨리 폐지가 되어야 어떻게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이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 변화하면 정책도 그에 맞춰서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투기가 극심했을 때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 지금 집을 짓더라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건이 바뀌면 예.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하듯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어떤 고가 고급 주택의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 상한제를 예를 들어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한제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는데 좀 새누리당의 경우에 주장하는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주택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외의 소유하는 주택은 결국은 지금 전월세로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즉 말해서 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서 전월세 공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과거 투기 시절에 확보됐던 불로소득을 이제 실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이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봉급자들에 대해서 이 유리지갑까지 좀 더 정세를 매겨야겠다고 하는 마당에 과거에 이 투기 시절에 확보되었던 그런 불로소득을 이제 다시 양성화시켜줘서 먹고 튀는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부자 감세가 올바른 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전월세 지금 상한제를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의 공급될 물량을 줄이게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 대란이 더 악화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예. 전세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효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한쪽에서 좀 주장하는 것은 이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을 2년을 하고 있는데 다시 2년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병행해서 인정을 이제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인상될 것을 가정을 해서 전월세를 책정을 했다가 4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게 되니까 4년치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좀 올려받을 것이다. 예. 이제 하는 것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좀 기우라고 봅니다. 첫째는 지난 2003년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상한제를 이미 우리나라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임대료를 급등시킬 거다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임대료 폭등이 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그 상한제가 왜 주택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지금과 같은 전월세 폭등이 이 지금 상한제가 있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입니다. 예. 또 이제 이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이게 경제 원리에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OECD 선진국들이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도 3년에 20%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지자체마다 이제 공정 임대료 수준을 책정을 해서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높게 올린 것을 제재를 하고 있고요. 영국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과 건축비 상승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 기본적인 그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이 좀 빈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히 그 임차인을 뭐 충분히 하진 않겠죠. 임차인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서구와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 자유를 너무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예. 만약에 2년간 넘었는데 집주인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유를 대 가지고 사실은 회피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아마 저희들이 본 자료도 또 오히려요. 예. 좀 서구 경우에 4년이 아니라 훨씬 뭐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제도 그리고 조금 중간 계층에게는 이 전월세 상한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거주에 좀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전세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그 금리로서 이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월세로 계속 전환이 되고 결국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거든요. 이 민주당에서도 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세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30, 40 세대들이 아예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테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금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걸 기다릴 수는 없고 아예 이제 월세로 또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또 좀 줄어들고 이제 이런 뿐만이 아니라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이사 수요가 또 폭증을 또 했다거나 또 그동안 MB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이렇게 좀 줄였고 특히 소형 공급을 줄였단 말입니다. 예. 그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좀 구매력이 또 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전월세 난의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가장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게는 주택의 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서 특히 소득 1.5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제도를 좀 확대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서로 2년 단위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연 5%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인상하는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저희들이 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예.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매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임대주택을 단 한 채라도 더 짓는 것이 우리 주택 경기도 살리고 또 우리 GDP도 확대시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것이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거래가 조금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게 건설 경기 활성화로 연계 안 되는 세금의 인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좀 진단과 처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당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월세 나는 원인에 맞춰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뭐 저희들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데서는 의견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 정치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새누리당이 원내외 그 병행 투쟁 이제 그만하고 국회로 들어와서 결산국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결산국회 보이콧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결산국회를 보이콧한다는 말씀은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예. 네, 다만 과거에는 쭉 그 예산과 결산 거의 이제 붙여서 저 하반기에 했었는데 예. 이제 결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결산을 좀 일찍 처리하는 게 좋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이제 처리를 하도록 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국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같은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저희들 민주당이 왜 이러한 것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지난 6월 민생국회에서도 열심히 처리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리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7월에 민생국회를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뭐 본회의장 공사하고 휴가 타령을 들으면서 7월 국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리고 경찰의 축소 수사가 이제 어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를 문란시킨 것인데 이러한 기본 질서에 대한 우리가 시정이 없이 그런 민생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확보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선후를 볼 때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기본 우리가 예. 개선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결산국회는 성실하게 임할 거고 우리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의 예산정책처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이런 것은 아주 면밀하게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네. 그 박 대통령이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여자가 만나서 민생은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당은 민생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쪽에는 민주 그리고 한쪽에는 민생 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원내외 투쟁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협의해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 자체가 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투자 감세 혜택은 그대로 놔두고 예. 오히려 새로운 혜택까지를 부여를 하면서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에게 그 세액 부담을 넘기려고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낸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이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민생이 제대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예. 모든 분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기를 바로 잡고 그리고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 그런 순서를 좀 가려서 우리가 전국을 풀어나가자 하는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환 의원이었습니다. 예, 출발사 아침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지른쪽에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막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느새 출근길 교통량 많이 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상계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나들목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 밖에 강남대로는 노년역에서 신사역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신촌로가 창천삼거리에서 신촌기차 통일로가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역까지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 (2014)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입 전형도 너무 다양해서 요즘 수험생들 학과목뿐만 아니라 전형 내용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이죠. 요즘은 수백만 원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준 업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학벌 사회가 낳은 병폐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답답한 건 수험생과 그 부모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는데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예, 이 수시 모집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요즘 한 사람당 6곳씩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먼저 대입 전형 중에서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4년도죠. 지금 이제 수험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98개 대학 37만 8,971명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수시 모집은 194개 대학 25만 1,608명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66.4%에 해당하는 정원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런 수시 모집은 갈수록 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고사보다는 수시 모집이 더 많군요. 네, 앞으로 이 수시로 입학하는 그 내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러나 이제 다음 교육부에서 입시 정책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율에서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시 모집 전형을 살펴보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논술에다 학생부다 뭐 자기소개서다 이래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게 많기는 한데요. 예. 이렇게 저도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단순화시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늘 본인이 생활했던 학교 생활 기록부 있죠. 그걸 학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 평소에 생활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학생부, 그리고 이제 입학 사정관, 논술 이런 형태로 이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형 중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꼭 갖춰야 될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대학 대입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죠. 예,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걸 뭐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형성해진다는 건데요. 거기다 돈을 받고 또 써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실제 상황은 뭐 수백만 원까지 지금 돈을 받고 써준다 하는 게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직접 그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서 살펴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유사 학원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자기소개서를 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대피를 하는 거. 요즘 왜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시장에서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준다고 얘기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체들이 과거에는 취업시장에 있다가 입시 영역으로 다시 진입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첨삭 지도입니다. 예전에 논술 지도를 주로 했던 학원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해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경우인데요. 뭐 단순 대필이나 첨삭 지도 수준을 넘어서 그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어떤 것을 적으면 좋을지 컨텐츠까지 발굴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기업체 그 면접위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진솔한 내용하고 정확한 문장인데 네. 이걸 대필해 준다거나 이걸 또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소개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 건데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난 겁니까? 물론 그런 오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나오게 되고 또 학원이 거기에 편성해서 마치 본인이 그냥 스스로 쓰는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피를 하는 거는 원래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학생을 뽑는 취지에는 맞지 않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뭐 대피를 해서 합격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뭐 특정 업체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쓰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유인한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입시학원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상당히 전형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100%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쓴 자기소개서가 입학사정관으로부터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예. 컨설팅 업체를 통하거나 대필이나 첨삭 지도를 한 경우에는 요즘 입학사정관들의 경험이 워낙 많아져서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필로 판정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필로 판정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단속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을 건데요. 예, 네. 왜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단속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및 가해교습에 관한 법률상에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진로 진학 상담 학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승인이 되어서 운영하는 학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꼭 꼬집어서 단속을 하기에는 좀 딱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속을 원래 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그 각 지역별 교육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최소한 대필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실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대피를 하거나 대행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대필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색해서 가려내고 있습니다. 예. 이 유사도 검정 시스템은 지원자 정보와 자기소개서 등을 검색 가능한 색이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문장 대 문장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사도를 검색해서 도출을 하는데요. 원래부터는 우리 인터넷 상에서도 유사하게 떠돌아다니는 예시문이나 각종 자기소개서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어들이 중복되어서 사용하는 경우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다 걸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은 유사도나 중복에서 한 30% 이상
중복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예.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미만에서 5% 사이를 의심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예. 5% 미만은 5%에서 30%를 의심하는 수준, 그리고 5% 미만에는 유의 수준으로 해서 단 5%만 되어도 예. 주사도 검색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불과 한 20초밖에 없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합격이 되면은 예. 합격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는 사항을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입학사정관 제도나 자기소개서는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업을 하면서 충분히 예. 고민해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에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를 예.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문희 의원이었습니다.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이어갑니다.